네, 이번 시간에는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류 교수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개발자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한국어, 그리고 코딩이 없는 버전, 노코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지시를 잘 내려야 된다.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챗 GPT를 잘 활용해서 내가 질문하고 지시를 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베이스 LLM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LLM, 그러니까 기본 LLM이라고도 하죠. LLM이라고 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와 비슷한 그런 이제 초거대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모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베이스 LLM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프롬프트,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 이전에도 다른 GPT 모델이나 LSTM, 뭐 RNN 계열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어떤 문장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질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옛날 옛적에 유니콘이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기본 LLM들은 이 뒤에 유니콘이 살았습니다 요 뒤에 들어갈 문장, 그러니까 이 유니콘은 친구들과 함께 마법의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런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 예시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가 프랑스 국가의 퀴즈 블로그로 학습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수도는이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프랑스의 수도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랑 이 뒤에 나올 어떤 그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뭐 프랑스의 인구수는 프랑스의 통화 단위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LLM들은 어차피 뒤에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의 챗GPT와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Instruction Tuned LLM 요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 모델을 넘어서 사용자의 지시 및 설명을 따르도록 학습이 되었는데 이 학습 방법은 보통 이제 RLHF라고 하는 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사람의 설명을 따르도록 파인 튜닝이 되는데 지금 RLHF의 이제 이거 줄임말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그러니까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 학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챗GPT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 RLHF를 하기 위해서 40명의 각 분야 전문가, 그러니까는 막 변호사, 판사, 뭐 의사, 개발자,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40명 고용해서 이런 기본 LLM이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점수를 매기거나 실제로 사람이 직접 그 답변을 입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RLHF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LLM에서 인스트럭션 튠드 LLM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고, 그 인스트럭션 튠드 LLM은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수도는이라고 입력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변,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인스트럭션 튠드 LLM, 그러니까 주입식 LLM을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느냐? 사람이 피드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정직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스트럭션 튠드 LLM, 그러니까 주입식 LLM의 특징이고요. 유해한 출력과 같은 문제가 되는 텍스트를 출력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및 기타 LLM 제공 기업의 서비스로 사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앱이나 API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챗GPT도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사용 시나리오의 많은 부분이 주입식 LLM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용자 응대를 하는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LLM으로 사용이 되다가 요즘엔 주입식 LLM으로 이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 GPT와 같은 주입식 LLM 같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한데요. 정말 똑똑하지만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IQ가 200,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한데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누가 있다든지 아니 이 회사의 고객 아니면 이 회사의 막 규칙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챗GPT한테 이런 똑똑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챗GPT한테 앨런 튜링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와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챗GPT는 생각합니다. 과학적 업적, 그러니까 앨런 튜링의 과학적 업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 집중해야 될지 역사적으로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앨런 튜링에 대한 보고서를 써와 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써서 줬더니 사람이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완전 엉터리로 썼잖아. 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써오게 하거나 아니면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한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M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이 주입식 LLM은 똑똑하지만 작업의 세부 사항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따라서 LLM이 내 맘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지침이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처럼 앨런 튜링에 대해 글을 써오라고 했을 때 어떤 업적에 그 포커스를 맞출지 과학적 업적에 맞출지 개인적인 삶에 맞출지 역사적에 맞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어조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예시를 들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면 굉장히 잘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앨런 튜링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읽어야 할 텍스트 조각까지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신입사원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잘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어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프롬프트라는 용어입니다. 보통 LLM이 적절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인풋, 그러니까 질문, 문장, 명령을 전부 다 통틀어서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이런 거 프롬프트 예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맥북 에어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또는 이건 이제 지시문이죠. 네, 또는 프롬프트가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명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야지 LLM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좋은 프롬프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논문의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무작위의 단어 나열을 했을 경우 특히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할 때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할 때도 입력하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무작위 단어의 나열이 좋은 답변을 얻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막 콤마로 이루어진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좋은 답변을 얻는 경우도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좋은 프롬프트를 얻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프롬프팅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 작업 자체를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챗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메이비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스트림릿이라는 요 라이브러리로 만들었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컬러풀한 파충류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챗 GPT가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컬러풀한 파충류라고 입력을 했을 때 챗 GPT가 이런 식으로 컬러풀한 파충류를 그리기 위한 프롬프트,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드저니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컬러풀한 파충류라는 것만 입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나오게 하는 것, 이 뒷부분의 코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용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한번 요거 어떤 프롬프트가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로를 봐주는 챗 GPT, 네, 타로를 봐주는 어떤 챗봇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당신은 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카드의 이미지는 카드의 이름, 카드 이미지는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단의 질문을 이해한 후에 타로 카드 목록의 1번에서 78번 중에서 78개가 있나 보죠. 3장의 카드를 섞은 뒤 무작위로 고릅니다. 두 번째, 카드 이미지를 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맞게 고른 카드를 순서대로 짧게 해석한 뒤에 종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깊이 있고 친절하게 작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타로 점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합니다.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직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더 적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타로를 보고서 이제 무작위 카드를 뽑은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타로 카드 목록을 78개를 다 적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자, 챗GPT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타로 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78개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골랐는데요. 카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각각 스트렝스, 투 오브 완스, 식스 오브 컵스를 각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라고 하더니, 이직을 고민한 상황에서 이전의 일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망을 탐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어주지 않지만 어쩌고저쩌고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타로 봇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명 게임처럼 게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사람으로 시작해서 밭을 일구고 건물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자원, 상태, 기억, 도구, 환경, 포인트 등의 게임 규칙 및 환경을 너 스스로 정의를 해봐라. 그리고 5사람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상태가 업데이트되면서 대화 기록을 표시하고 하루에 한 줄씩 작성해서 시작일은 2023년 4월 20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러고서 엔터를 딱 치니까 이런 식으로 2023년 4월 20일 게임 시작이 됐고요. 플레이어는 1, 2, 3, 4, 5가 있고, 첫날 플레이어 1은 밭을 일구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니까 플레이어 2는 목재를 얻기 시작했고, 플레이어 3은 돌을 캐기 시작했고, 플레이어 4는 금을 찾고, 플레이어 5는 인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기쁨을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원들이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상태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환경도 뭐 날씨가 맑고 계절이 어쩌고 하더니 포인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돌려보니까 첫날 했죠. 지금 첫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365일째는 마을이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3650일째에는 왕국이 발전을 하고, 우주 문명의 자원을 채굴하고 은하계를 왔다 갔다가 다차원 우주 문명을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36.5G일째에는 초고도 AI 집단으로 발전해서 자원과 에너지 완벽 조절이 가능해졌고요. 완벽한 균형 상태에 도달하더니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문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종말을 맞이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전부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앤드류 교수님 강의에서 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6가지 요 방법론들을 추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침, 반복, 요약, 추론, 변형, 확장,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개발자들이 사용하려면 7번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앤드류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프롬프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략 첫 번째는 구분 기호를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구분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볼까요? 백틱 3개로 구분된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백틱 안쪽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틱 안쪽에 있는 것만 요약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백틱 안쪽에 있는 요 부분, 백틱 안쪽에 있는 요 부분만 요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백틱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만을 요약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라, 지시문이 아니라 이 내용만을 요약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백틱으로 어떤 부분을 요약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백틱으로 요약하면은, 백틱으로 구분하면은 이 백틱 안에 있는 내용만 잘 요약을 한다. 근데 백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백틱이라는 게, 백틱 3개가 일반적인 대화문들에서 사용되지가 않잖아요. 잘 사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백틱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이제 구분자들도 있습니다. 백틱 3개뿐만 아니라 쌍따옴표 3개, 아니면 이런 괄호들, 태그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콜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가장 드물게 사용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글들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게 바로 백틱이니까 백틱이 가장 좋긴 하죠. 두 번째 전략은 구조화된 응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상의 도서 목록을 생성하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작성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이슨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엑셀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콤마로 구분해달라, 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달라,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다. 구조화된 응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예시여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략 세 번째는 모델에게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지침이 포함된 경우 다음 형식으로 해당 지침을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1단계부터 n단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텍스트에 일련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네,
어떤 이렇게 단계로 나눌 수 없는 글의 경우에는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쌍따옴표 3개로 구분한 문장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요약하도록 만드는 건데, 차를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얘가 알아서 잘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예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시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시문이 다른 경우, 오늘은 해가 밝게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묘사한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로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얘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퓨샷 프롬프팅이라는 건데요. 이 퓨샷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장의 사진, 몇 장의 어떤 예시라고 보시면 좋은데, 예시를 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당신의 임무는 일관된 스타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인내심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조부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내심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가 강인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관된 스타일로 답변하는 것을 위에서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예시에 맞춰서 비슷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예시를 앞에서 보여주고 퓨샷을 보여주고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면 좀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에서 두 번째 원칙은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략 5번째는 작업 완료에 필요한 단계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주어진 문장을 요약한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다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단계별로 하도록 만들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틱 3개로 구분된 다음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래서 요약하는 태스크를 1번으로 두었고요. 2번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라. 네, 2번 태스크는 번역을 한 태스크입니다. 3번은 프랑스어 요약의 각 이름을 나열해야 된다. 이름은 여기 나오는 제까질이라는 이 이름을 나열하고 다음 형식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라. 텍스트, 요약, 번역,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라라고 했더니 얘가 이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빼먹지 않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하죠? 6번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솔루션이 올바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질문. 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 중인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수학 문제예요. 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인데 채점하는 채점하는 챗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답변이 올바른지 여부를 결정하는 채점하는 그런 챗봇인데 학생의 솔루션이 요거야,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한번 그냥 답변해봐 라고 하면 얘가 학생의 솔루션은 올바릅니다 라고 하면서 읽지도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답은 틀린 답이거든요. 네, 틀린 답인데 얘가 읽지도 않고서 올바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생각해봐라.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학생 답변 보지 말고 너 스스로 문제를 본 다음에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네가 풀었으면은 자신의 솔루션을 학생의 솔루션과 비교를 하고 학생의 솔루션이 올바른지 그때 가서야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문제를 직접 풀기 전에는 학생의 솔루션이 올바른지 결정하지 마세요. 네, 너가 먼저 풀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러면서 다음의 형식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질문
그래서 질문은 여기에 이렇게 넣고요. 학생의 솔루션은 여기에 넣고, 너가 푼 실제 해결책, 솔루션을 여기다 넣어라. 그 다음에 너가 푼 거랑 학생이 푼 거랑 똑같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학생 성적을 이제 채점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질문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학생의 솔루션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네. 학생의 솔루션 실제 정답, 그 다음 학생의 해가 방금 계산한 해가 실제 해와 동일한가, 그 다음 학생 성적을 오답이라고 다시 한번 채점하게 해서 자신이 실제로 풀어보고, 네, 실제 정답 풀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니까 재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만은 아닌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보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글라이드 울트라 슬림 스마트 칩스는 없는 가짜 제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이터레이티브, 반복 전략인데요. 이 반복 전략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의자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로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의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 의자에 대한 스펙 시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양 정보. 그래서 이 사양 정보를 보면은 세계 중반에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사무용 제품군 중에 일부인데 다양한 세열 색상과 마감 옵션이 있고 뭔가 제품 설명서에 들어간 느낌이죠. 그 다음에 5바퀴 플라스틱 코팅 알루미늄 베이스가 되어 있고 폭이 이렇고 깊이가 어떻고 이렇게 치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마케팅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챗GPT한테 마케팅 용 제품 설명을 생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임무는 제품 기술 사양 정보를 기반으로 마케팅 팀이 제품의 설명을 쇼핑몰 설명란에 작성하는 것을 돕는 것인데요. 제품 기술 사양에 제공된 정보를 3개의 백틱으로 구분하여 제품 설명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이 기술 사양을 이 백틱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길어서. 그랬더니 얘가 사용자들이 읽기 쉽도록 이렇게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경우일 거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랑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제품 설명이 너무 길어. 좀 짧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래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반복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50단어 이내로 작성하세요라는 문구를 다시 추가를 해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얘가 50단어 이내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가끔씩은 50단어를 넘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꽤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 2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내 의도랑 약간 다르다면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 의자를 그냥 B2C로 쇼핑몰에 팔 게 아니라 가구 소매 업체들, 우리가 생산을 한 다음에 가구 소매 업체들한테 팔 거야. 그러니까는 마케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품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시면은 제품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팔걸이가 있든 없든 선택할 수 있고 5바퀴 플라스틱 코팅 알루미늄 베이스랑 의자 조절 장치, 공합식 의자 조절 장치가 있고요. 쉘 폼 시트랑 이탈리아에 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에 맞게 다시 한번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제품의 설명 마지막에 제품에 대해서 기술 사양의 7자 제품 아이디를 포함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또다시 반복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에 치수표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치수표를 작성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치수가 표시된 표를 포함해야 되고요. 표에는 두 개의 열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열에는 치수 이름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 열에는 인치 단위로만 치수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의 제목을 제품 치수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PPT나 엑셀에 작성할 수 있죠. 세 번째 전략은 summarizing, 그러니까 요약입니다. 요약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좀 더 단순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케팅 팀인데 사용자가 우리 이제 팬더 인형을 구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품 리뷰를 봤습니다. 이 제품 리뷰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챗 GPT한테 시키려고 하는데요. 딸의 생일 선물로 팬더 봉제 인형을 받았는데 딸이 좋아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닙니다. 부드럽고 매우 귀엽고 얼굴이 친근한 표정이고요. 근데 제가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더 큰 다른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도착해가지고 아이에게 주기 전에 제가 직접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리뷰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걸 챗 GPT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요약할 때 이런 단어나 문장, 문자수를 제한해서 요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를 백틱 3개로 구분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 리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리뷰 앞에서 보여드린 게 리뷰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 30단어 이내로 요약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배송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30단어 이내로 요약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팬더 봉제 인형의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지만 지불한 가격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요약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담당하는 가격 책정 부서에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가격 및 가성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30단어 이내로 요약해주세요. 그냥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및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서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팬더 본체 인형은 부드럽고 귀엽고 사랑받는 사람의 사랑받지만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을 수가 있다는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어조도 약간 바뀌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 대신에 추출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팅이라고 하는데 배송 관련 정보를 추출해서 배송 부서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배송 및 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큰 따옴표로 구분하여 추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품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추출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번째 전략은 inferring, 추론입니다. 추론. 이런 제품 리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런 이제 서랍장이랑 이제 스탠드가 붙어있는 이런 제품을 파는데요. 침실을 위한 멋진 램프가 필요했는데 수납 공간이 많고 저렴했다. 배송도 빨리 받았는데 배송 중에 램프 줄이 끊겼는데 바로 새 곳을 보내주었고요. 그것도 며칠 안에 도착을 했고 조립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누락된 부품이 있어서 고객 지원팀에 연락했더니 매우 빠르게 누락된 부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루미나는 고객과 제품을 아끼는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품 리뷰를 보고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만들어보죠. 네. 참고로 제가 왼쪽에 이런 아까부터 보여드린 그림 같은 거는 제가 이제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론은 감정을 유추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백틱 3개로 구분된 제품 리뷰의 감정은 어떤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품 리뷰의 감정은 긍정적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긍정, 부정 이렇게 한 단어로 나타내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 또는 부정 중에 한 단어로 답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려서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종류를 나열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리뷰의 작성자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5개 이하의 항목으로 나열하고요. 쉼표로 구분된 단어 목록으로 나열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행복, 흡족, 감사, 감동, 만족 이런 식의 5단어로 나열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막 DB를 만들 수도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이제 리뷰에서 상품명 및 브랜드를 추출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추출하는데 고객이 구매한 상품과 회사 이름을 추출합니다. 리뷰는 백틱 3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전략들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알 수 없음이라고 값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응답은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리뷰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상품명은 램프고요. 브랜드는 루미나라고 이렇게 짧게 추출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태스크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감정, 리뷰 작성자가 분노를 표현하고 있나요? 또는 리뷰 작성자가 구매한 제품, 브랜드 이렇게 4가지 태스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리뷰는 백틱 3개로 구분되는데 감정, 분노, 제품, 매치, 브랜드, 키로 구분해서 이 빼기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라.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값을 사용해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응답은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감정은 긍정, 분노는 이제 지금 분노하지 않았으니까 거짓. 만약에 분노한 리뷰라고 하면 참이 나오겠죠. 제품은 램프고 브랜드는 루미나다. 이렇게 동시에 처리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뉴스 기사입니다. 네, 뉴스 기사 굉장히 긴 뉴스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 단순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공공기관들의 이제 그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그런 뉴스인데요. 나사가 95% 만족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뷰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보장국은 45%만이 자신의 업무에 만족한다. 이렇게 비교한 내용들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유추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5가지 주제를 유추하는데요. 각 항목은 한두 단어 길이로 작성해야 되고요. 쉼표로 구분된 항목으로 출력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 5개의 주제를 얘가 유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 원하는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각 주제에 대한 항목이 해당되는지 OX로 구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제 목록은 나사, 지방정부, 엔지니어링, 직원 만족도, 연방정부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O가 나올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X가 나올 것인데 나사에 해당하니까 O가 나왔고 지방정부 내용은 아니니까 X, 엔지니어링 내용은 아니니까 X, 직원 만족도 내용이 O, 연방정부가 O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실제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있을 때 이 기사들이 내가 원하는 주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가 첫 번째로 검토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챗GPT가 스스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미리 한번 스캐닝을 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번째는 트랜스포밍, 변형입니다. 변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변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번역이겠죠. 다음에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잘 해줍니다. 네, 이때도 이렇게 구분자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번역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인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입니다. 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텍스트를 영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모두 번역해주세요. 네, 베개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요 문장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번역을 하면은 격식체로 번역했을 때는 Would you like to? 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 비격식체는 Do you want to? 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어조를 번역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Dude, this is Joe. Check out this
spec, 이것도 그 약어로 돼 있죠. spec on this standing lamp. 그래서 약간 뭐랄까 속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격식있는 비즈니스 말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hello this is Joe please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는 어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뭐 기사를 낼 때나 뭐 인터뷰를 기사로 낼 때, 아니면은 뭐 기사를 좀 더 쉽게 아이들한테 막 설명할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조를 바꾸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5살 어린이 말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은 문장인데요. Hey, I'm Joe 막 이런 식으로 Look at this cool stuff 막 하면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맞춤법이나 문법을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맞춤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도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자꾸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안 될 때도 있는데 아마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전략은 expanding, 네, 그 확장하는 전략인데요. 요것들은 문서 작성하는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 리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정은 부정적인 거라고 이미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17개 구성품이 약 절반 정도 할인된 49달러에 세일하고 있었는데 12월 둘째 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구성품 가격이 70달러에서 89달러 사이로 올라갔다. 그리고 11개짜리 구성품도 이제 판매 가격이 29달러에서 10달러 정도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고 지금 부정적인 리뷰를 달았고요. 괜찮아 보이지만 본체를 보면 칼날이 제자리에 고정된 부분이 몇 년 전에 이전 버전만큼 좋아 보이진 않는다. 퀄리티도 약간 낮아진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칼날을 여러 번 바꿔서 사용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디를 만들 때 특별한 팁이 있는데, 과일과 채소를 잘게 썰어서 얼려두면 시금치를 사용하였고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그래서 얼음을 너무 많이 넣지 않을 수가 있고, 약 1년이 지나자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고객 서비스 전화했지만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제품을 또 구입해야 했다. 네, 그래서 참고하세요. 전반적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충성도에 의존해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이틀 만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쇼핑몰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가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챗GPT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자동 응답 이메일을 작성하는 건데요. 이 고객의 리뷰를 보고서 일단은 자동 응답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뭔가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당신은 고객 서비스 AI 어시스턴트인데 당신의 임무는 소중한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백틱 3개로 구분된 고객 리뷰를 보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데, 고객의 감정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경우 감사해라. 그다음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에는 사과하고 고객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감정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리뷰의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 고객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작성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메일에 AI 고객 상담원으로 서명을 합니다. 고객의 리뷰가 들어있고 리뷰가 부정적이었으니까 부정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답변을 작성했는데요. 소중한 고객님께 시간을 내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격 인상과 제품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네, 요거 지금 앞에서 고객이 말한 것들을 세부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고객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점이 인상 깊고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고
고객님의 의견을 저희 팀에 전달하도록 해서 고객 서비스 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 고객 상담원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한 것까지 완벽하게 응답 이메일을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만든 건데요. 비대면 교육 집중도 분석 시스템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중이야. 이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의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얼굴 및 홍채 랜드마크 실시간 탐지를 통해 집중도를 분석하는 거고요. 학습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자세 예측을 통해서 견갑골의 좌표를 기준으로 선을 그려 각도를 계산해서 좋은 자세, 나쁜 자세의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시스템들인데,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육 집중도 분석 시스템의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제안서 제목 이렇게 한 다음에 개요, 시스템 기능 2-1, 2-2 막 해서 이렇게 해서 개요랑 어떤 이런 큰 틀을 작성해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제안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얘가 처음에 조금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 확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6가지 전략을 전부 다 알아봤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미드저니 AI,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도록 챗 GPT한테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컬러풀한 파충류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챗 GPT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데요. 요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했는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영어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거보다 더 긴데 좀 요약을 한 거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당신은 미드저니 봇인데 이 봇의 목적은 챗GPT에서 고품질의 레이어로 구분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봇이고 다음 지침을 따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부터 12까지 작업 완료에 필요한 단계를 지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균형을 얻을 때까지 레이어 가중치를 너 스스로 조정해라. 아까 전략 1-6에서 봤었죠. 성급한 결론보다는 모델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챗GPT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토큰 한도 내에서 유지해라. 그래서 요약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도록 했고요. 그 다음 출력은 영어로 작성해야 된다고 번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example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확장하도록 만들었고요. 이거 퓨샷이죠. 이거 퓨샷이고, 지금 보면은 오리지널 프롬프트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응답을 요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어서 콜론 숫자를 넣어가지고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가중치가 높으면은 이런 지금 의인화된 의인화된 여우를 이제 8만큼의 가중치를 줘서 생성해라. 그 다음에 부시테일은 6만큼의 가중치, 그 다음에 다셔츠는 4만큼의 가중치, 이런 가중치를 줘가지고 가중치가 높은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구조화된 응답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퓨샷 프롬프팅, 그래서 예시를 지금 예시를 2가지를 줬죠. 2가지를 줬고요. 이렇게 2가지를 줬고, 또 지금 보면은 한글로 입력하면 다시 한글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로 이 프롬프트가 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이제 챗GPT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GPT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왼쪽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요. 그죠?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아가지고 보자. 자, 보면은 네, 보세요. 아래 문장들은 발표 스크립트인데 영어로 전문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요. 지금 이거 잘못 입력한 거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입력을 했잖아요. 네, 이걸 번역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얘가 번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계속해서 내가 번역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이 창 안에서 이 탭 안에서 입력을 하면은 얘가 계속 똑같은 명령을 이해하면서 계속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한 창 내에서 이 한 탭 내에서는 계속 번역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불러와서 지금 이 탭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또 번역하도 만들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번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은 탭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챗GPT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요거를 가져다가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롬프트를 이렇게 잘 작성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내가 프롬프트를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미 과거에 썼던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팁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